김무율이 재빨리 세자를 뒤로 가리며 칼을 뽑았습니다. 저하, 뒤로. 무율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러운 검기가 뿌려졌습니다. 5명의 자객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나머지 자객들이 도망쳤습니다. 세자가 놀라며 무율을 쳐다봤습니다. 무율, 그대의 검술은 귀신 같구나. 김무율이 칼에 묻은 피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를 지키는 것이 소신의 임무입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무율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무율과 소령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을 모시는 것이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무율이 순찰 중 소령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또 뵙게 되는군요. 소령이 미소 지으며 반겼습니다. 김 별장님이시군요. 김무율이 소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별장이라 불러주시오. 별장님은 너무 딱딱하오. 소령이 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소령이라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규율상 금지된 일이었지만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이 만나는 날, 무율과 소령도 만나는 날입니다. 김무율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령, 나는 사실 버려진 아이였고 백정의 손에 자랐소. 소령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김무율은 놀라며 소령을 쳐다봤습니다. 알고 계셨소? 소령이 웃으며 고개 끄덕였습니다. 궁에는 소문이 빠르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당신은 훌륭한 무관이잖아요. 소령? 소령도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평민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궁에 팔려온 거예요. 김무율이 소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오. 소령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나 봐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자 김무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무율이 사도세자 앞에 무릎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하, 소신이 감히 청이 있사옵니다. 세자가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무율이 한 번도 부탁이라는 걸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말해보아라. 김무율의 머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궁녀 이소령과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세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자빈 처소 그 궁녀 말이냐? 그것은 규율에. 김무율이 간절히 읍소를 하며 간청했습니다. 저하 소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 각오였습니다. 하오나 소령을 만난 후 소신도 사람임을 알았나이다. 사도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율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세자빈과 상의해서 소령을 궁에서 내보내 너와 혼인시키겠다. 김무율이 감up하여 눈물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감사옵니다, 저하. 세자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율,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과인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해 가을 김무율과 이소령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령이 수줍어하며 무율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김무율 역시 행복한 모습으로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소령, 아니 부인. 소령은 눈물 글썽였습니다. 제가 당신의 부인이 되다니 꿈만 같아요. 김무율이 살포시 소령을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이런 행복이 내게 올 줄은. 무율과 소령의 첫날 밤은 그렇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55년 겨울 소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김무율도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다.
소령이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무율과 아이들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김무율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소령, 무슨 소리요? 당신도 함께. 하지만 소령은 산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출산 후 몇 일이 지났지만 소령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령이 누워서 가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들 이름은 정했어요? 김무율이 눈물 흘리며 소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이요. 당신과 함께 짓고 싶었소. 소령이 힘들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유신 장군처럼 충성스러운 무관이 되길. 유신이라 불러요. 김무율은 울먹였습니다. 유신, 좋은 이름이요. 하지만 당신도 함께 키워야. 소령이 두 손으로 무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김무율은 오열했습니다. 소령? 소령? 이소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무율은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얻고 잃었습니다. 도성 밖에서 간단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무율이 관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령,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김무율은 아들 유신을 시골의 유모에게 맡기고 다시 검을 잡았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아니 슬픔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김무율이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소령, 나는 유신을 훌륭하게 키우겠소. 그것이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요. 세자는 또다시 도성 밖으로 밀행을 나섰습니다. 세자가 기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무율은 기방 입구에서부터 강한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한 자객들이 그림자 속에서 눈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세자를 제거한다. 20명이 넘는 자객들이 습격했습니다. 세자를 등 뒤로 보내고 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무율은 혼자서 20명이 넘는 자객과 싸웠습니다. 그의 검은 춤추듯 움직였고 자객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김무율이 마지막 자객을 쓰러뜨리며 피 묻은 칼을 닦았습니다. 세자 저하는 내가 지킨다. 정신없던 세자가 감격하며 무율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율, 그대가 없었다면 난 죽었을 것이다. 김무율이 무릎 꿇으며 부복했습니다. 소신은 목숨을 다해 저하를 모시겠나이다. 궁 밖으로 밀행을 다녀온 세자가 무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무율, 오늘도 나를 지켜주었구나. 김무율이 세자 앞에 부복했습니다. 당연한 임무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웃으며 따뜻한 차를 무율에게 건넸습니다. 너는 다른 무사들과 다르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다. 김무율의 얼굴이 또다시 붉어졌습니다. 저하께서는 소신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무율은 바쁜 와중에도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유신이 대문을 들어서는 무율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김무율이 다정하게 아들을 안았습니다. 유신아, 많이 컸구나. 유신이 맑은 목소리로 무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오세요? 김무율은 가슴 아파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유신이 눈물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올 수 있어요? 김무율이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미안하다, 유신아. 아버지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김무율은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주군에 대한 충성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 영조와 세자의 갈등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당쟁이 있었습니다. 소론과 노론 대신들이 음모를 꾸미며 세자를 없애려 했습니다.
세자를 제거해야 한다. 저자가 왕이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하지만 어떻게? 세자에게는 김무율이라는 무사가 있지 않소? 노론 대신이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김무율 때문에 세자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율은 이런 대신들의 음모를 눈치챘습니다. 저하,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저하를 제거하려 합니다. 사도세자는 웃어 넘겼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어찌하겠느냐. 아바마마께서도 나를 미워하시는데. 김무율이 검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하, 소신이 있는 한 누구도 저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세자가 무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무율, 너는 내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느냐? 김무율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소신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나이다. 세자가 놀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두 분이라니? 한 분은 소신을 주어서 키워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소신을 양자로 삼아주신 분이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복잡한 사정이 있었구나. 김무율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모두 소신에게는 아버지이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세자의 얼굴 표정이 씁쓸하게 변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은 아니지. 세자의 고통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무율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62년 영조 38년 그 비극적인 해가 왔습니다. 영조 임금이 분노하며 명령했습니다. 세자를 패하겠다. 뒤주에 가두어라. 창덕궁의 충격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무율이 놀라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를. 세자이기 한 명이 무율을 막아섰습니다. 김무율, 어명이시다. 무율은 무릎 꿇고 절규하며 애원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를 살려주소서. 저를 대신 벌하소서. 영조 임금이 냉정하게 소리쳤습니다. 세자의 귀사는 물러서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혔습니다. 세자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무율을 찾았습니다. 무율, 무율. 김무율이 뒤주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하, 소신이 여기 있나이다. 사도세자의 목소리가 점차 가늘하게 들렸습니다. 무율, 그동안 과인을 지켜주어서 고마웠다. 김무율이 오열하며 뒤주를 흔들었습니다. 저하, 저하. 8일이 지났습니다.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나이다. 김무율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 저하, 저하. 김무율은 그날 자신이 지켜야 할 주군을 잃었습니다. 김무율이 칼을 뽑으며 나갔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주군을 지키지 못한 무사는 동료 이기가 칼을 빼앗으며 막아섰습니다. 정신 차리게. 자네가 죽으면 누가 세손 저하를 지키겠나. 그 순간 김무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손 저하, 세손 이산. 사도세자가 무척 아끼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김무율은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김무율이 묘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소령, 나는 또 지키지 못했소. 세자 저하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소. 세손 저하를 지키겠소. 그리고 유신을,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소.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김무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세손 이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유신도 키워야 했습니다. 과연 김무율은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조 임금이 심야에 무율을 불렀습니다. 김무율, 세자의 죽음에 내가 많이 슬퍼함을 안다.
이제부터는 새 손을 직접 호위하라. 김무율이 무릎 꿇으며 복명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11살의 새손 이산.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소년이었습니다. 이산이 무율을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아바마마의 호위무사였다고? 김무율이 눈물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새손 저하. 이산이 눈물 흘리며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많이 괴로워하셨는가? 새손은 어린 나이에 놀랍도록 침착한 말투였습니다. 소신이 무능하여 지켜드리지 못했나이다. 이산이 다가와 무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자네가 많이 슬퍼했던 걸 보고 있었어. 그날부터 김무율은 새손 이산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아들 유신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세자를 대신해 새손을 목숨 걸고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무율은 경회로 호수를 보며 혼자 걷던 새손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세자 저하 소신은 새손 저하를 반드시 지키겠나이다. 이것이 소신이 저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옵니다. 이산이 새손이 되자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반대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무율은 이산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765년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새손마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자객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새손을 죽여라. 사도의 씨를 남겨둘 수 없다. 20명이 넘는 훈련된 자객들이 새손의 처소를 습격했습니다. 김무율이 새손 앞을 가로막으며 검을 뽑았습니다. 감히 새손 저하를. 무율의 검은 광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춤을 추는 태극의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1명, 2명, 3명. 자객들이 쓰러졌습니다. 자객 우두머리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자는 귀신이냐? 김무율의 얼굴이 피로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새손 저하는 내가 지킨다. 세자 저하를 지키지 못한 이 몸, 새손만큼은. 결국 모든 자객이 쓰러졌습니다. 무율도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산이 달려와 휘청이는 무율을 부축하였습니다. 무율, 정신 차려. 김무율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저하 무사하시옵니까? 그것만으로 소신은 충분하옵니다. 그리고 무율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율은 회복 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새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율은 틈틈이 새손에게 실전무술을 전수하였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새손 이산이 왕위에 올라 정조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 장용령을 설치하고 바로 김무율을 불렀습니다. 전하, 소신 김무율이옵니다. 경은 과인의 아버지를 모셨고 과인을 지켜주었다. 이제 장용령 대장으로 승진시키겠노라. 김무율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정조는 진지한 표정으로 김무율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을 믿노라. 과인을 끝까지 지켜다오. 김무율이 부복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전하를 모시겠나이다. 김무율이 장용령 대장이 되었을 때 유신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신이 한양에 도착하여 무율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제가 왔습니다. 김무율이 놀라며 달려나갔습니다. 유신이냐? 이렇게 컸구나. 유신이 무릎 꿇으며 무율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무관이 되고 싶습니다. 김무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무관의 길은 위험한 길이다. 유신이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나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김무율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안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래,
내가 원한다면 유신도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듯 뛰어난 무죄를 보였습니다. 정조 즉위 후에도 암살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끈질겼습니다. 1777년 창덕궁 후원에서 자객이 독화살을 쏘았습니다. 죽어라. 김무율이 정조를 밀치며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전하, 엎드리소서. 독화살이 무율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조는 깜짝 놀라며 무율을 살폈습니다. 무율. 김무율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객을 쫓아갔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무율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객을 잡았습니다. 김무율은 자객을 잡아 임금 앞에 앉혔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이 독을 깨트리며 꼬꾸라졌습니다. 자객은 자결했습니다. 하지만 무율은 배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1779년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궁궐 연회에서 독이 든 술이 올라왔습니다. 내관이 정조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전하, 진상하옵니다. 김무율이 순간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달려갔습니다. 전하, 잠시만요. 무율은 재빨리 술잔을 낚아챘습니다. 김무율이 냄새를 맡다가 술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 술에는 술이 바닥에 쏟아지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대신들이 놀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독이라니, 누가 감히. 김무율은 술을 따르던 내관을 잡아 앉혔습니다. 내 놈이냐?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을 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정조대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황간이 배우를 밝히려 할 때 갑자기 독화살이 날아와 그를 죽였습니다. 김무율이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저곳에. 하지만 이미 자객은 도망친 후였습니다. 정조 임금이 무율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과인은 오늘 죽었을 것이다. 김무율이 부복하며 말했습니다. 소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김무율은 계속 정조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무율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780년 정조 4년이 되었습니다. 정조 즉위 후부터 김무율은 왕의 최측근인 장용령 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론 대신들을 중심으로 노골화되었습니다. 김무율이라는 자, 출신이 불분명하지 않소? 김원효의 양자라고 하던데 원래는 버려진 아이라는 소문이 있소. 어느 날 정조가 무율에게 물었습니다. 경의 목에 걸린 청옥패가 범상치 않은데 어디서 얻은 것이냐?